추운 오후에도 불구하고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그의 아내 나탈리아가 조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에 떨리는 목소리가 귀청이 터질 듯한 도시의 소음과 섞여 아직도 그의 귀에 메아리 쳤다. 그는 설명을 할 시간도,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서류 작업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몸짓으로 보고서 위로 펜을 던졌고 종이들은 바람에 마른 나뭇잎처럼 흩어졌다. 이제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탈리아의 얼굴이었습니다. 피곤한 눈이었지만 항상 가장 단단한 얼음도 녹일 수 있을 것 같은 미소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수년 동안 함께 꾸었던 꿈, 함께 웃고 울게 만들었고 하루하루를 약속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실을 맺어야 할 지금, 세상은 그녀의 발 아래 무너지고 있었다. 동료들은 그가 불을 피하듯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놀라워하며 지켜봤다. 그러나 이고어는 그를 사로잡은 긴급함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매 순간이 그의 갈비뼈에 칼이 꽂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리에서 도시의 혼란은 끊임없는 리듬을 따라갔습니다. 경적 소리, 급한 발걸음 소리, 멜로디 없이 합창으로 뒤섞인 목소리들. 모두에게 또 다른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삶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순간이었다. 그는 악수를 하며 택시를 세우려고 했고 그의 눈은 마치 시간을 빨리 가속시키려는 듯 시계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그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쉰 목소리로 병원 주소를 내던졌다. 피곤한 표정과 묵직한 침묵을 지닌 운전자는 고개만 끄덕이고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차가 교통체증을 뚫고 지나갈 때 이고어는 희망의 실마리를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의사들은 유능하며 나탈리아는 강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그를 놓아주지 않는 그림자였고 모든 생각을 중독시켰다. 지난 몇 달간의 추억은 마치 고통스러운 회상처럼 보였습니다. 나탈리아가 자기 자신에게로 물러난 방식, 그녀의 미소가 얼마나 드물어졌는지, 그녀의 포옹이 어떻게 자발성을 잃었는지. 그는 이 모든 것을 호르몬, 임신으로 인한 피로, 곧 출산을 앞둔 산모의 자연스러운 불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기억은 마치 그가 맞추기를 거부했던 퍼즐 조각처럼 불길한 윤곽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다. 참을성이 없는 이고르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좌절감을 터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그녀를 보았다. 빛바랜 숄과 수십 년의 무게를 지탱하는 긴 치마를 두른 노부인. 깊은 주름으로 주름진 그의 얼굴은 그의 눈과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맑고 꿰뚫어 보는 듯 마치 어떤 인간도 소유해서는 안 되는 지식의 창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그의 피를 식힐 만큼 강렬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고르는 시선을 돌리려고 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최면에 걸린 듯한 시선 속에 가두어 두는 것 같았습니다. 노파는 느리고 거의 엄숙한 발걸음으로 차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열린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마른 나뭇잎처럼 거친 그의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말했다. 당신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는 것처럼 두 번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0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잔잔한 호수의 돌처럼 떨어져 그를 익사시키겠다고 위협하는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이고르는 배가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였나요? 이게 무슨 소름 끼치는 게임이었어? 그는 반응하고 저주하고 설명을 요구하고 싶었지만 마치 그 자신의 의심이 그를 침묵시킨 듯 목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그의 생각을 읽은 듯 연민과 경고가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운명을 유혹하지 마라, 내 아들아.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바람에 날리는 연기처럼 군중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했지만 이고르는 여전히 마비된 상태였으며 낯선 사람의 말이 불길한 징조처럼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기들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한 번 심어진 의심은 종양처럼 자라서 모든 기억과 모든 확신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슬로모션 영화처럼 지난 몇 달이 잔인할 정도로 선명하게 그의 앞에 펼쳐졌다. 나탈리아가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피로가 아니었고 호르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더 있었는데 그녀가 거의 불건전한 열정으로 숨긴 뭔가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유동적이고 웃음이 가득했던 대화는 단조롭고 거의 관료주의적이 되었습니다. 한때 자연스러웠던 애정은 마치 그녀가 의례를 따르는 것처럼 빠르게, 거의 의무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울고, 눈이 부어오르고, 얼굴이 벽을 향하고 있는 밤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알고 싶어 하면 그녀는 그냥 악몽이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친구를 만나러 나갔을 때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고 그녀의 것이 아닌 향수를 공기에 뿌리는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피부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고 늦게 돌아왔을 때 믿었습니다. 숲속에 남성적인 냄새가 났고 그녀는 손을 흔들며 설명했습니다. 바에 있던 남자들이었나 봐요. 하지만 최악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아기들이 함께 계획한 미래가 짐이 된 것처럼 아기들을 위한 준비를 대하는 무관심. 아이들에게 읽어줄 책인 라이트를 선택할 때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마치 그녀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안톤이었습니다. 휴대전화로 전해지는 순진한 메시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대화지만 전기 같은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누구예요? 그가 물었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진 것은 충분히 대답이었다. 그냥 예전 동료였을 뿐이에요. 그녀는 마지막에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이고르는 여러 번 그랬듯이 불신을 삼켰습니다. 결국 그녀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녀의 완벽한 세상에 균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DNA 검사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두운 밤에 번쩍이는 번개처럼 그의 마음속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악마들을 침묵시키는 방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탈리아는 폭발했다. 미쳤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 있나요? 그녀의 눈은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노로 타올랐다. 그리고 이고어는 언제나처럼 퇴각했습니다.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미 붕괴되고 있는 결혼의 진실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그는 자신이 편집증 환자이고 임신으로 인해 그녀가 약해졌으며 그의 사랑은 어떤 그림자보다 강해야 한다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림자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모든 세부 사항이 마치 그가 고집스럽게 꺼놓은 경보기처럼 그의 귀에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자신이 엮은 베일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그를 배신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가 자신의 자궁 속에 자신의 자녀라고 믿었던 것을 품고 있는 동안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 그는 눈꺼풀을 태우는 눈물을 참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무관심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삶은 이기적인 리듬으로 고동쳤습니다. 그 사이 그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노파의 말이 불길한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너는 아버지가 되겠지만 2번은 안 될 것이다. 0이 될 것이다. 그 순간 그는 이해했다. 그것은 미친 것도 아니고 사기꾼의 속임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너머를 보는 눈에 비친 순수한 진실이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배신 자체가 아니라 그의 가장 소중한 꿈을 훔치고 그의 희망을 제로 만든 잔인함이었습니다. 차가 병원 앞에 멈췄다. 이고르는 눈을 뜨고 자신의 삶이 심판받는 법정인 것처럼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부터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환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폭풍에 맞서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이제 그를 삼키고 있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외로움은 세상이 무관심하고 광활하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고르는 기댈 어깨도 없이 길을 잃었고 목적도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게 닫아버릴 문도 없었고 손을 뻗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절망, 분노를 안고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행복이라고 불렀던 것의 폐허에 대해 울면서 마비된 채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묻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는 힘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탈리아를 어떻게 용서하나요? 그 사진, 그 키스, 그 사람이 아닌 그 남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기억에서 지울 수 있습니까? 그 소년들이 당신의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신의 심장이 천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을 어떻게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들은 그를 집어삼켰고 암처럼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가면이 되지 않으면 다시 웃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비록 자신이 아니었지만 그에게 의지했던 아이들을 위해, 그 순간에는 별 없는 밤처럼 어둡게 보였던 미래를 위해 계속 나아가야 했습니다. 병원의 냄새는 소독제와 달콤한 냄새가 섞인 냄새로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희망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고어는 너타려를 방문하기 위해 온 소수의 친척들의 축하를 받아들이면서 의사들에게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순진한 그 작은 파란색 꾸러미 2개가 안겨 있었습니다. 쌍둥이, 그의 아이들, 또는 적어도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속삭이던 끈질긴 목소리를 지우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는 아버지가 될 것이지만 내가 믿는 것처럼 2번은 아닐 것이다. 너는 한 번도 아버지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연의 일치, 사기꾼의 망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탈리아의 창백한 얼굴, 그를 피하는 눈을 보면 볼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거짓된 느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미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서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유, 기저귀 갈기, 잠 못 이루는 밤 등의 안개 속에서 하루를 끌고 있습니다. 이고어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돕고 보살펴 주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얼음 벽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봉투가 도착할 때까지. 흰색, 일반, 발신자 없음. 그는 약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손에 분유를 들고 우체국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최악의 상황을 감지하고 뛰었습니다. 내부, 사진. 일부는 비밀리에 촬영되었습니다. 나탈리아와 남자. 그가 알아본 남자는 그녀의 전 동료이자 몇 년 전에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안톤이었다. 포옹. 키스. 이미지 모서리에 있는 날짜는 7개월 전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나기 7개월 전. 발 아래 땅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고르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서류. DNA 테스트 사본. 익명, 숫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는 첨부된 메모에 있는 나탈리아의 손글씨를 알아보았고 각 아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표시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책을 읽었다. 먼저 결과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것, 문자, 숫자, 과학 용어 등 모든 것이 합쳐져 친자관계 확률 0%라는 잔인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0.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 그가 살았던 모든 것이 제로 변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명은 없습니다. 그는 그저 거기 서서 겁에 질려 허공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발견한 것을 동화할 수 없었습니다. 나탈리아는 쌍둥이 중 한 명을 안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그의 목소리가 소리의 실처럼 물었습니다. 이고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그녀는 악수하며 그것을 받아들었다. 먼저 사진. 그런 다음 결과.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더욱 죄스러워지고 절망스러워졌습니다. 이고르, 그가 속삭였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는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설명이 있을 수 있나요? 실수였습니다. 나탈리아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침을 삼켰습니다. 술에 취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잊혀질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기고르가 반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로 이상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당신이 그동안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릴 거라고요? 그녀는 울었다. 용서하세요. 그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나도 내가 끔찍했다는 걸 알아요. 나는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떠나지 마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는 그녀의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 후회,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럴게요. 그가 강철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거짓말 속에서는 살 수 없다. 그는 일어나서 문으로 갔다. 나탈리아는 그의 팔을 붙잡고 그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고르, 제발. 그는 간청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멈춰 섰다. 아니, 나탈리아. 아무것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는 끝났다. 그리고 떠났다. 그는 이상한 아들을 품에 안고 울고 있는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밤속으로, 공허 속으로, 미지의 세계 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한때 집이라고 부르던 집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사랑, 희망, 꿈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부를 남겼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거리를 걸었고 그의 발은 그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공허함을 느꼈다. 밀어넣는 전멸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한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속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이용했습니다. 나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몰랐습니다. 나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파괴한 곳에는 남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억했다. 그는 그 작은 파란색 꾸러미, 비록 그의 피가 아니었지만 그를 필요로 했던 그 소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작은 손, 순진한 눈, 무방비한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들을 팔에 안았는지, 그들의 몸의 따뜻함, 그들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듯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다. 나탈리아는 애원하며 울고 있었다. 그의 사과는 깨진 기록처럼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실수였습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삶, 사랑에 대한 믿음, 가족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날 아침, 그는 머리가 무거워지고 어깨에 보편적인 불의의 무게가 짊어진 채 선견자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잔인한 경고였나요? 무시무시한 우연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눈이 멀어 명백한 것을 볼 수 없었나요? 그는 그의 말과 그의 꿰뚫는 시선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측을 너무나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에게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천막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는 이웃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심령술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격각의 점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 텅 빈 땅. 등골을 타고 차가운 오한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상상의 산물이었나요? 악몽. 하지만 사진, 시험, 나탈리아의 고백 등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잔혹한, 잔인한. 몇 주 동안 그는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자동으로 일하고 내 뜻대로 먹으며 단편적으로 잠을 잤습니다. 너타려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고집 때문도 아니고 사랑 때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탈리아가 주장했다. 그는 그녀가 짊어진 무게와 그녀의 속을 갉아먹는 죄책감을 이해했지만 그녀를 용서하는 것은 여전히 그의 힘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상처는 결코 완전히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벌이 아닌 산소로서의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모든 기억, 우연히 남겨진 모든 물건, 여전히 집 구석구석에 스며든 모든 냄새는 그의 살 속에서 천천히 도는 칼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잔인한 일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부재였습니다. 소년들에게서. 그는 팔에 안겨있는 작은 몸의 무게, 우유와 아기 비누의 냄새, 그것을 공중에 던질 때 폭죽처럼 터지는 웃음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옷을 고르고 피곤함으로 목신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며 첫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떨리고 불분명한 단어를 쓸 때마다 떨렸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세요. 마치 자신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고 계속 뛰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그는 비밀리에 그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탈리아가 시장에 갔을 때, 체육관에 갔을 때, 집에서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머물 수 있었던 곳이면 어디든 도착했습니다. 그는 방 바닥에 앉아 그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았고 야간 경비원처럼 침대 옆에서 자고 있었다. 소년들은 그를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몸들이 그에게 몸을 던졌고 작은 팔이 그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작은 눈, 그 작은 파란 눈은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의 태양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고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들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배신, DNA 검사, 부서진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아빠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의 손은 안전했고 그의 무릎은 따뜻했고 괴물들이 침대 밑에 숨어 있을 때 그의 목소리가 그들을 진정시켰다고. 어느 날 오후 소녀는 그중 하나를 무릎에 안고 얼굴을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숨은 의도도 악의도 없는 순수한 미소. 그냥 사랑해. 그리고 이고르 내부에 무언가가 깨졌습니다. 수천 개의 날카로운 조각으로 부서지는 유리가 아니라 봄 첫날의 얼음처럼 녹아서 물로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변합니다. 분노가 증발했습니다. 실망감은 쓴맛을 잃었습니다. 남은 진실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의무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공증인의 인장이 찍힌 종이 한 장으로도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생물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그에게 바보라고 말했을 때에도 밤마다 그곳에 있었다는 것.
그런 다음 그는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주말 아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에 수표를 써주고 선물을 보내는 아빠도 아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아버지, 넘어지면 눈물을 닦는 아버지,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읽어주는 아버지. 미소, 열기, 악몽, 성취 속에 현존하는 아버지. 매일매일 변명도, 유보도 없이 머물기로 선택한 아버지. 공원은 그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신발에 모래를 넣고 손에 아이스크림을 녹이고 미끄럼틀을 향해 달려갑니다. 밤에는 이야기 하나 더, 아빠, 이야기 하나만 더, 라고 묻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는 용과 공주를 위한 해피엔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배고픔, 잠의 울음소리, 짜증의 울음소리, 그리움의 울음소리를 해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꼭 안아주는 것, 빨리 낫기를 바라는 키스, 말 없이도 이해해요 라고 말하는 표정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항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를 피한 친구들의 비뚤어진 시선. 악의적인 말, 왜 당신 것도 아닌 아이들에게 인생을 낭비합니까? 그들은 크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낭만적인 바보입니다. 그러나 이구어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이 옳았다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년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에게 왔고 그들의 웃음은 빈 방을 가득 채웠고 그들이 그린 그림은 그가 이미 승리한 전쟁의 메달처럼 냉장고를 덮었습니다. 이제 쌍둥이 중 한 명은 품에 안고 자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옆 침대에서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며 어린이방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고르는 사랑과 우울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작은 두 존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그는 소년의 따뜻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약속처럼 맹세처럼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혈관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 사랑을 위해. 과학도, 법도, 다른 사람의 의견도 측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백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확신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그 소년들과 함께 가족을 꾸릴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꿈꾸던 가족이 아닐 수도 있고 세상이 인정할 가족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가족. 인내, 웃음, 잠 못 이루는 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엮인 가족입니다. 그는 징조처럼 그를 괴롭혔던 집시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가 될 것이지만 당신이 믿는 것처럼 두 번은 아닙니다. 당신은 한 번만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옳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결코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몸을 가슴에 안고 이고르는 자신이 이미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선택한 부모. 그리고 이것은 저던 DNA보다 강력했습니다.